자, 건축법 체계도의 다섯 번째 주제인 구조, 재료, 피난 부분, 설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구조 부분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자 여기 포인트예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서 착공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층수가 2층 이상이면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인데 어쨌든 자 목구조란 말 없더라도 주요구조부가 층수가 3층 이상이면 기준이 2층 이상이니까 내셔야 되고요. 건물 높이가 13m 이상이면 제출하셔야 돼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13m 이상이니까 14m 내야 됩니다. 처마 높이는 9m 이상이면 내야 되는 건물이죠. 이것도 해당되겠죠. 건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야 되니까 500이면 내셔야 돼요. 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부터 내는 거니까 9m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 아니다. 답이 5번이 되겠죠. 앞에서 그 숫자 한번 쭉 봤으니까 건축 설계도를 내고 추가적으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설계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건물들 2층 이상, 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높이는 13m 이상, 처마 높이는 9m 이상 이런 것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19회 때 한번 냈으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자, 지하층으로 판정되면 건물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건축법에서 건물의 층수는 지상으로만 계산해서 층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63빌딩이 지하 3개층, 지상 60개층이에요. 63빌딩의 법정 층수는 60층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하보물은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총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제외된다. 자, 지하층이라고 판정할 때는 한 층 높이에, 지하층에 해당되는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지하로 내려가 있으면 지하층 되는 거죠. 지표로부터, 거기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반 이상. 그래서 이게 그 바닥에 묻혀있는 반지하 같은 거 할 때, 이 반지하면 해당되는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가 반 정도 묻혀있다는 거니까,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판정한다. 자, 답이 4번인데요. 자,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서로 다를 때는 가장 높은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를 계산해서 평균 높이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하 같은 걸 판정할 때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를 재서 그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반 이상이면 지하층인데 높이가 서로 다를 때는 가장 높은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를 계산해서 찾아가지고 그 높이 기준으로 바닥에서부터 평균 높이까지 길이를 재서 층 높이의 반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지하층의 면적이 200 정도 이상이 나오면 직통 계단을 지상으로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게끔 2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3번. 자, 불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2층 이상인 층에 자, 노대, 발코니 같은 게 있을 때는 2층 이상이면 노대 발코니에다가 떨어지지 않게끔 1.2m 이상 높이로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맞죠? 2층 이상인 층에 노대가 설치됐을 때 또 옥상 광장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층수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맞죠. 여기 2고기 때문에.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층의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평지부일 때 헬리포트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맞고. 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통 계단을 거실 각법으로부터 계단까지 거르는 거리가 30m 이하가 되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죠. 자, 방화지관에서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같은 건물에 대해서 주요구조부, 외벽 및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방화 구조가 아닙니다. 답이 5번이겠네요. 자, 4번. 자, 27회 기출 문제인데 층수가 63층이면 이게 초고층 건물이죠. 초고층 건물이니까 이 초고층 건물에는 자, 요 피난층으로 통할 수 있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자, 초고층 건물이면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초고층 건물이면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 올라갈 때마다 1개 이상씩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건축부에서 건물의 세대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건물, 소음 방지 경계벽. 주로 이게 주택 같은 것들,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같은 주택, 기숙사, 침실, 숙박설의 객실 같은 실자 들어가는 건물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료시설의 병실도 들어가는데 여기 상점은 들어가지 않죠. 상점. 이런 상점 같은 경우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소음방지 경계벽을 설치하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숙박설, 객실, 기숙사, 침실, 학교의 교실, 병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같은 그런 주택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종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같은데 임산부들이 있는 그 경계벽, 그다음에 이제 신생아들 경계벽, 이종근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같은 고시원의 경계벽,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같은 것들도 경계벽을 소음 방지용으로 해야 됩니다. 자, 테마 5도 이렇게 좀 세부적 사항들을 보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데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 한번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체계도 수령을 원하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체계도 우편으로 무료로 발송하고 이메일로 관련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체계도 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